안녕하세요. 더해수치과병원 임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악 전치부 발치 즉시 식립, 뼈이식과 동시에 연조직 이식 증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환자분은 30대의 젊은 남자 환자분이신데 전체적인 심한 치주염이 있으십니다. 특히 상악 전치부에 보시면 12번, 11번, 21번에 거의 에피칼까지 골소실이 관찰이 돼서 발치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21번 부위는 이렇게 연조직까지 심한 결손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사실 발치 이후에 2, 3개월 이상을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연조직의 결손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위는 좀 기다려서 연조직이 조금은 차 올라와 주는 것이 조금은 수술 결과에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환자분께서 발치 이후에 템퍼러리를 쓰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고정성을 있기를 원하셨지 플리퍼를 쓰시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치 이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미드 템퍼러리를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3전치를 발치를 계획을 했고요. 그럼 어느 부위에 심을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이 두 부위에 심죠. 이 두 부위에 심은데 21번 부위는 정말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심한 연조직에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CT 그래프트를 한다는 것이 결과가 상당히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계획은 이 부위는 파닉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립 부위는 11번과 12번에 심어서 이 부위를 파닉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21번을 파닉 처리로 하면 그래도 저희가 여기에 연조직 이식과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심한 연조직 결손을 조금 더 저희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식립을 피하고 파닉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조직 이식을 할 것이냐? 저희가 연조직 이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펀치 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프리시티 그래프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VIPCT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이런 수직적인 결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VIPCT가 가장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발치 즉시 이후에 21번 부위는 뼈이식과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부위에 어떤 소실된 연조직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VIPCT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자, 수술 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3전치를 발치하고 두 부위의 임플란트를 심을 것입니다. 11번하고 12번. 자, 일단은 바로 이미드 템퍼럴 하기 위해서 이 부위의 고정은 30트 이상 잡을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발치 즉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위의 추후에 향후에 골소실을 받기 위해서 레비알 쪽에 추가적인 뼈 이식을 AOS랑 PRP를 섞어서 뼈 이식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위에 이제 처치가 가장 중요한데 당연히 뼈 이식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이 부위에 연조직의 소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VIPCT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VIPCT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베스큘라이스입니다. 하지만 VIPCT도 저희가 아우터 플랩으로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지 못하고 이것을 노출을 시키면 우리가 힐링되는 과정 중에서 VIPCT가 네크로시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우터 플랩으로 VIPCT를 커버리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연조직 이식할 때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매트리스와 이불의 이론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침대에 매트리스를 깔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러고 이불을 덮어주고 잡니다. 그래서 바닥에 매트리스와 이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치아에서 CT 그래프트를 할 때 더블 블러드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페리오스톰이 매트리스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우터 플랩이 이불의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양쪽에서 다 덮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FG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불을 덮어주지 않죠. FGG 같은 경우는 안에 매트리스만 있습니다. 페리스팀에서만 서플라이를 받죠. FGG는 아우터 플랩으로 덮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연조직 이식을 보면 매트리스가 없어요. 안에 페리스팀이 없고 그 밑에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인공뼈 뭐 이런 식으로 밑에를 깔아놓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사실 서플라이를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시트나 설령 VIP시트라고 해도 사실 거기서 완벽한 서플라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VIP시트를 하고 그 위에다가 플랩을 커버리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 VIP시트나 프리시트는 우리가 네크로시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에서 연조직 이식을 할 때 우리가 실패를 겪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아우터 플랩에서 확실한 서플라이를 못 받았을 때 그 연조직 이식이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 시술은 30뉴턴 이상에서 모두 고정을 얻어내서 시술 당일날 템포럴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한 달 후의 소견입니다. 약간의 잇몸의 퇴축은 좀 일어났지만 지금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술은 파노라마 소견이고요. 시술 후 바깥쪽으로 레비알 쪽으로 골 이식이 잘 된 소견입니다.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돌돌도 돌리고 물 넣습니다. 나와주세요. 1, 2, 5, 9, 12, 14, 15, 16, 17, 20입니다. 17, 20, 28이요. 그대로 50입니다. 1, 4, 9, 17, 27, 32, 36, 38, 40이요. 이렇게 먹어요. 씹는 거 다 씹으셨고요. 뼈이식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스티커 기다리시면서